아무튼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한데요. 저는 이 매미 울음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이 매미는 적게는 6년, 많게는 17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다가 한 달 정도 지상에서 보내는데요. 화려한 날개를 가진 매미로 변신하는 것을 금선탈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 던짐으로써 황금빛 매미가 만들어진다는 뜻인데요. 껍질을 벗는 과정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몹시 힘들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매미가 될 수 있고 지상에서 요란한 울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벗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노래가 심금을 울리네요. 지금부터 8월 한 달 내내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할 텐데요. 짧게는 6년, 적게는 17년을 땅속에서 기다린 끝에 비로소 매미가 되어 저렇게 우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시끄럽다고 타박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죠. 오히려 잘 참고 견뎠다고, 장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애벌레 상태로 어두운 땅속에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 때가 되어 껍질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라서 요란한 구애의 울음을 토해내는 도전 정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매미들이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울어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서로의 소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서 운다고 합니다. 배려와 조화의 정신까지 갖춘 셈인데요. 미물인 매미도 이럴진데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인내심과 용기, 도전정신, 배려와 조화의 마음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탈각하는 매미처럼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 피로 싹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먼저 하고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장마 끝 엄청 덥네요. 그래도 아트송디님 청량 목소리, 교수님 다정한 해설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 송디 강아지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송디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갱상도 머신마님도요.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요 해주셨고요. 7988 달빛 곰돌이님께서도요. 아무튼 트로트 송디님 출석합니다. 인사만 드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조리원에 있는 외손자 폰캡으로 보는 시간이라서 음악하고 멘트만 듣고 힐링하면서 눈은 외손자 지켜봅니다. 행복하시겠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교수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긴 문자 보내주셨고요. 오보쟁이님께서도요. 송디님 안녕하세요. 반가. 저는 창원에서 출첵해요. 창원에도 비가 안 오는데 서울 쪽에도 비가 오나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오늘 서울은 소나기가 잠깐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청 후덥지근했답니다. 허클베리피님도요. 송디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오늘도 송디님께 출석 체크합니다. 송디는 매미 울음소리, 우리 찌님들은 송디 목소리를 듣는 게 참 좋아하는 일이랍니다. 오늘도 송디님, 박사님 기대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이게 바로 힐링 아닌가 싶네요. 송디가 힘을 받고 갑니다. 멋진 왕자님께서도요. 여기는 용인입니다. 오늘 3번 소나기가 지나가고 지금은 비가 안 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비가 이렇게 잔잔하게만 와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지랑이꽃님께서도 오셨네요. 송디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나긴 야근의 여정이 끝나고
자유가 찾아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위로받고 싶네요. 위로받고 싶은 노래도 신청곡도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야근의 끝, 이제 자유 정말 축복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저는요, 다시 올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도 해주세요.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7월 마지막 주예요, 교수님. 네, 벌써. 맞아요. 네. 여름 휴가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맘때인데 교수님은 혹시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맨날 휴가예요. 아, 뭔가 좋은 말이면서도 조금은 슬픈 말인 것 같은데. 전 그렇지 않아요. 아, 네. 휴가를 잘 즐기시고 계신가 네, 봐요. 즐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족여행 이런 거는 안 다녀오셨어요? 가족여행은 저가 이제 일주일에 반은 서울에 있고 반은 이제 시골에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어머님 다 시골로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거기서 그냥 그게 휴가죠. 뭐.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휴가가 근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네. 시골집으로.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뭐 집에만 있어도 이게 휴가다 하고 그럼요. 즐기면 그게 휴가죠, 뭐. 저는 좋아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우리 찐이님들도 여름 휴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즐거운 시간이죠. 가요 대백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노래죠. 두구두구두구. 예, 아침 이슬. 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저항가요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운동권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실제로 이 곡을 만든 김민기 씨에 의하면 김민기 씨는 전혀 그런 뜻으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만들었는데 네. 원래 이제 김민기 씨가 이 곡을 만들고 본인이 부르셨어요, 먼저. 양희은 씨가 먼저 부른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부르셨는데 그 노래가 이제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 악보를 이제 김민기 씨가 이제 4개로 찢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북 찢으신 거예요,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던져버린 거를 양희은 씨가 이제 같이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 일이라기보다는 같이 음악을 했으니까 네. 그 예전에 이제 세시봉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세시봉. 네. 그 후신이 청개구리의 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 후신이죠, 따지게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음악을 하는데 네. 그 김민기 씨의 그 노래를 듣고
본인이 이제 좋아하셨던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 이걸 네.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면 거의 같이 노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곡이 네 거 내 거라는 것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느 노래를 보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렀어. 네. 막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거 내가 부르고 싶다. 그래 뭐 이러셨겠죠. 네. 그때만야말로 뭐 작품료라든지 저작권 이런 게 없을 시절이라서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공유나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 예. 그래갖고 그 양희은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네. 이 노래를 이제 발표해 놓고 났는데 그 제3공화국의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데모들이 일어나고 뭐 저항을 하는 네.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이제 그것이 학생들의 마음하고 맞았겠죠. 예. 그래서 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뭐 이제 이런 가사들. 네. 그 언젠가는 뭐 아침마다 뭐 태양이 떠오르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가사가 와 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민기 씨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쓰신 건 아닌데 네. 이것이 완벽한 저항가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민기 씨 자신은 저항 작가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저항 작가가 대표적인 저항 작가가 돼버렸죠. 아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김민기 씨가 그런 저항적인 그런 음반도 내신 적이 있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훗날의 얘기지만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었다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김민기 씨는 사실은 서울대를 다니실 때였으니까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뭐 공부도 잘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양희은 씨하고 김민기 씨는 초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시래요. 그래서 김민기 씨가 이제 1년 선배시고 네. 그래서 또 친한 사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같이 음악을 하면서 김민기 씨 곡을 많이 부르셨어요. 양희은 씨가.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아침 이슬. 네.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침 이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양희은의 아침 이슬 듣고 올게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확실히 오해할 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은 있죠. 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태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요.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09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부터 동네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문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서 1차를 하셨는지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오셨어요. 맥주를 주문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저보고 술을 따르라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앞치마 던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착한 사장님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래도요, 기분은 진짜 너무 나빴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덩달아 욕을 먹는구나 싶기도 하고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노래로 귀를 씻고 싶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라고 뭐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예전의 문화와 이제 요즘의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네. 세상이 정말 급속히 변하고 있고 네.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했던 행동을 요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못해요. 똑같이 행동을 못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식하셔야 되고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아직 그걸 좀 그리고 아직 몰랐다는 것보다도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아직 그걸 다 이해를 못 하셔서 술을 드시니까 네. 술을 드시게 하면 이성이 조금 이제
맞아요. 예, 술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런 행동이 나오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냥 그러신 분이 계시면 아유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그냥 네. 이렇게 아니 뭐 지나가다가 만약에 여기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 보고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있나 보다. 그냥 네. 그리고 지나가야지.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하는 실수나 잘못을 좀 따져보면요. 그 이면에 꼭 술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네. 금주법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술 드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시겠죠? 네. 그렇죠. 예.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사실은 술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에 술을 먹고 살짝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음 날이 녹음이었는데 결국은 미뤘거든요. 역시 안 되더라고요. 술은 그 당시는 즐거울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지요. 네, 정말 인정합니다. 알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사마나 공구님처럼 이렇게 또 속상하고 힘들 때 다들 있으셨을 텐데요. 비단 알바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겠죠? 직장 생활에서 상사도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간간히. 예. 또 상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고 나 같지 않으니까 나도 또 본의 아니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럴수록 항상 상대가 누가 됐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그럼요. 나은 것 네, 같습니다. 그냥 아유 저런 저기도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네. 나 같지 않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 뭐 어쩌겠습니까. 술 때문에 갈등이나 알바 중에 생긴 속상한 일 혹시 있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사마나 공구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와우. 근데 노래 두 곡이 네. 제목이 똑같아요. 오? 네, 근데 다른 노래입니다. 네. 네. 하나는 예전에 오래전에 서수남 하청일이라는 두 분이 부른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오. 예. 그 후에 네. 수지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예요. 네. 제목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마나 공구님 어떠셨을까요? 정말 속상하셨을 텐데 노래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문자들도 다 사마나 공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송디 강아지님도 아이고 해주시고 오보쟁이님도 아이고 안타깝네요 해주시고 다들 너무 걱정해주세요. 달빛곰돌이님께서는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술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결국 과음은 나쁜 과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조금씩 마시세요. 세월 가면 후회가 많아져요. 건강에도 정말 나빠요. 해주셨고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요즘은 식당, 술집마다 다 CCTV가 있어요. 술 먹고 진상 부리면 요즘은 진짜 큰일 납니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딱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 딸이나 조카가 술 취한 아저씨한테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해주셨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걸 그분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술 먹고 흐려지신 거죠. 술 때문에 꼭 그런 일이 생기죠. 네, 우리 모두 금주합시다. 네. 너무 어려우시면 조금 줄여봅시다. 네, 지금은요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노태클.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보쟁이님 사연이에요. 교수님, 저는 집에서 일하다 보면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집중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화가 납니다. 이거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해요? 우셔야죠. 뭐. 울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네. 뭐 밖으로도 좀 나가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운동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 싶어요. 산책도 좀 하시고. 네. 네. 그 맞아요. 집에서 일을 하시면 아마도 그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네, 분리가 안 되니까 네. 일하는 공간과 네. 휴식 공간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분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럴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때도 있죠. 그럴 때가 네. 오면 그냥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고 그냥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냥 다 버리고 푹 쉬기도 하고 뭐 인생에서 그 조금 쉬었다고 일을 놓는다고 큰일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뭐 9개는 다 필요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네. 사실은 그런 걸 알면 네. 미리 알면 이건 쓸데없는 거야라는 걸 미리 알면 고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는데 네. 미리 고민하게 되고 미리 짜증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취미나 네.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거는 악기 배우는 것도 좋아요. 아, 악기 배우는 거. 예. 뭔가를 배우는 것. 아니, 배우는데 악기 중에서도 드럼을 배운다든지. 아, 두드려 이렇게. 패면서. 예. 그게 뭐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도움됩니다. 네. 네. 그 권투 배우는 것도 그거 좋겠네요. 좋죠. 네. 복싱도 네. 배우고. 네. 그럼 8363님을 위해서는 어떤 곡 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도 제가 두 곡을 골랐습니다. 와.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편안하게. 옛날 우리 민요 중에 태평가라는 게 있죠. 네. 네, 그 송소희 씨가 부르는 태평가 한 자락 들으시고, 네. 그 다음에 나훈아 씨가 얘기해 주시는 울긴 외우로. 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보쟁이님 어떠신가요? 힘 좀 나시나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 문자 주셨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디님, 오동식 교수님 감사드린대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아, 물론 이게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 힘든 시기가 닥쳐오면요. 다 싫고 버리고 싶고 그렇죠. 근데 지나면 또 괜찮아요. 네, 그렇기는 네. 한데 네.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요. 네. 힘내시고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님께서도요. 작업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주셨고요. 송디 강아지님도 짜증내지 말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취미생활을 가져보시니 좋을 것 같아요. 아즈랑이꽃님도요. 스트레스를 풀 취미생활 하나 만들어보세요. 그럼 좋아지실 거예요 하셨습니다. 이참에 취미생활을 하나 만드셔야겠네요. 네,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클.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연 듣고 의견 주시고 싶은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6514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어머니가 김치 가져다 놓겠다며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물으셨나 봐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김치만 가져다 둔 게 아니라 냉장고 정리까지 싹 해놓고 메모지까지 붙여놓으셨어요. 정리 좀 하고 살라고요. 남편은 고마워하라고 하는데 저는 고마운 생각은커녕 기분이 좀 언짢은데 아니 제가 이상한 걸까요?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는 노래 좀 들려주세요, 교수님. 네. 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이런 얘기 주위에서도 왕왕 듣는데 네. 어머님의 마음과 우리 며느님의 마음이 그게 참 일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며느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또 어머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며느님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화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네. 어머님이 사시던 시대, 어머님이 며느리이던 시대에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뭐 시어머님이 뭐 그때는 또 같이 사는 경우가 네, 많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 간섭하실 수 있고 한데 네. 요즘은 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며느리의 살림을 와서 며느님이 막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싫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어머님의 마음만 생각하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짜증나가 아니라 그냥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이 왜 그러셨을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해놓은 게 좀 더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셨지. 그거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도와주고 싶어서 하신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네,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우리 엄마랑은 좀 시어머니는 다르고. 그게 이제 다른 이유는 있죠. 분명히 네.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부부간에 사는 게 참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요즘에 고부 갈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부 갈등이 생기면 제일 힘든 게 누구겠어요? 남편? 그렇죠.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편을 들 거예요? 네. 그리고 며느님들 중에 보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그 노인네들 하는 행동이 짜증 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좋은 뜻에서 하시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네. 좋은 뜻에서 했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마음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어머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꼭 며느리와 이렇게 시어머니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남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혹시 네. 교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런 의견이 큰 의견 대립이 없더라도 네. 작은 의견들이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결혼해서 살면 네. 당연히 30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딱 만났는데 어떻게 딱 맞겠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저 치약 짜는 습관이 다르고요. 네. 앞에서도 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도 짜요. 네. 그러면 저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양말 벗는 방법도 다 달라요. 네, 네. 그러면 그거 갖고 탓하다 보면 왜 나하고 똑같이 안 해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살죠. 그러니까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잘 화해시켜 드렸어요. 화해가 아니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 하면서 잘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어느 집에나 있어요. 맞아요. 네. 있겠죠. 엄마랑 딸 사이도 맨날 싸우는데요. 뭐. 그럼요. 네. 네. 허클베리피님께서 송디님 교수님 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제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고민이래요. 다른 누나나 남동생한테는 안 그러신데 제가 큰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그런 건지 나이 많은 지금까지 저를 걱정하셔서 고민이 된대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좋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위하셔서 그러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6514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전에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당신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시고 헤아려보시라고 네. 당신의 마음 골라봤습니다. 네, 당신의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네, 6514님 얼른 마음 푸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좋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오늘도 좋은 음악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으셨죠? 교수님? 네, 그럼요. 좋았죠.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곡으로 김범용 요요미의 그대에겐 그대만의 향기가 있어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찐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